오늘도 계속해서 대세 변곡점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찰리 멍거란 투자자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딱 20번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라. 지금 우리는 단주로 연습을 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수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면 찰리 멍거의 조언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대세 변곡점이 등장한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세 변곡점은 본격적인 상승이 예견된 자리입니다. 물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보면 수익이 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대세 변곡점을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성기업 주봉입니다. 요즘 핫한 식품 섹터에 속한 기업이면서 수산 테마주입니다. CJC푸드, 사조씨푸드, 동원수산과 같은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K푸드 중 조미김이나 김밥 열풍의 수혜주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상장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에 엄청난 반등도 있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주봉상 다중바닥을 만들어내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닥을 잘 다진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황에 따라 본격적인 상승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21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 돌파 자리입니다. 하지만 241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어 있지 않아서 조정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힘을 모은 후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옵니다. 하지만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에 힘있게 치고 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121선과 241선의 밀집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질 못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의 하락 각도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점의 공통점은 모두 돌파가 나온 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두 선이 밀집되어 있기는 하나 두 선이
모두 선명하게 하락 추세일 때 돌파가 나왔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추세 전환이 되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방으로 꺾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수평을 유지해야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는 241선은 거의 수평 상태이나 121선이 하락 추세일 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치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대세 변곡점이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뒤 121선의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돌파 자리가 진짜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121선과 241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한다. 둘째, 241선의 하락각도가 거의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두 선의 이격이 살짝 벌어지면서 121선이 확실하게 상승 추세일 때가 대세 변곡점이 된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대세 변곡점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3중 바닥입니다. 저점에서 바닥을 다진 뒤에 돌파가 나와야 힘이 있는 돌파가 됩니다. 바로 전 구간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돌파가 나왔기에 일시적인 반등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분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주요 변곡점이 어떤 그림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선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일시적인 반등과 본격적인 상승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저점을 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121선이 상방으로 확실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세 변곡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차트는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다른 새로운 차트를 분석할 때도 이런 전형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제대로 된 대세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에 대세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식도 제대로 상승세를 탔기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수 포지션은 항상 동일합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멤브레인 물리막과 배터리 사업으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의 상하프론테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멤브레인 물리막은 멤브레인이라는 특수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도구이다. 상하프론테크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핵심 기반 원천 기술을 통한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부품 사업은 2차 전지,
자동차, 의료기기 제품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재 사업은 프린터 벨트, 반도체 패키징, PCB 드릴 가공, 멤브레인 등의 소재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삼성 SDI의 2차 전지 부품 협력업체로 전기차, ESS 관련 부품을 납품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하프론테크는 수소 연료전지용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사업에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 모듈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멤브레인 사업은 해외 수소 시장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상하프론테크는 기술력과 생산 규모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 모듈 공장을 증설하여 배터리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수소연료 전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 탄소 중립과 관련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섹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소연료 전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이 섹터도 꾸준히 상승을 할 것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용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이 기업 이외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멤브레인 연구를 1989년부터 시작해 확장성 높은 수처리 기반 멤브레인 전문 기술을 쌓아왔으며 2006년부터 수소연료 전지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수소찬의 핵심 부품인 수분 제어 장치 양산 체제를 갖추고 현대자동차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지속적인 관찰을 해볼 만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주봉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바닥도 보입니다. 저점에서 힘을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라 할 수 있습니다. 대칭 이론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의 파동입니다. 중심선 위에서 예상되는 파동의 크기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서 더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급격하지만 121선은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OBV 보조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매집봉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쌍바닥에서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최초 상승 이후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이는 121선과 241선의 하락 각도에서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기에 대세 변곡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121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이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241선의 도움 없이 121선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121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이고 121선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높은 확률로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높은 확률로 타점을 잡기 위해 241선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121선과 241선을 병행해서 이격도와 상승각도를 같이 따지면 확실하게 대세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차트에서 이 두 선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빨간 원 안에서 확실하게 대세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확실하게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확실하게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종목은 주봉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칭 이론에 따라 큰 상승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계단식 상승입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횡보를 하다가 돌파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제가 저지발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아마 바로 밑에 저지발을 터치한 후 반등하여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 매물대 장벽은 별로 없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 여러 차트를 짧게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딥노이드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오지만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지 못했기에 더 치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241선도 하락 추세가 아닌 거의 수평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최초 상승 이후 크게 눌림이 한번 나오고 나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상승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약간씩 변형된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빛으로 셀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선의 하락 각도도 좋지 않습니다. 상방으로 꺾이지는 않더라도 수평 정도는 유지를 한 상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응축되어 치고 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두 선의 각도도 좋습니다. 121선은 이미 상방으로 꺾였고 241선 역시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아다니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돌파한 후 241선 돌파에 두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중 바닥을 형성하고 힘을 모은 후 세 번째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의 각도는 너무 좋습니다. 241선이 상방을 유지하고 있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에서도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할 때 대세 변곡점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 요것도 매매일지에 꼭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1분기 호실적도 나왔고 업황호전의 기미도 보이고 있기에 충분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ICD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241선 돌파에 성공했으나 조정을 보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세의 변곡점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진 자리에서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두 선의 각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세의 변곡점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대세 변곡점이 골든크로스 이후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이전이든 이후이든 중요한 것은 두 선의 이격도와 상승각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 121선과 241선의 이격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두 선이 밀집한 상태이면 가장 좋다. 그 다음으로 두 선의 하락각도 혹은 상승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좋은 그림은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할 때이다. 두 선의 골든크로스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세 변곡점은
골든크로스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최근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121선 돌파에 성공을 했으나 121선의 하락 각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241선과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힘을 응축한 후 제대로 슈팅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하고 만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각도도 좋습니다. 오늘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복지사 말로는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만 수술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여기저기서 모금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후원 계좌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세 변곡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반복 시청하시고 또 여러 차트에서 대세 변곡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